이른 아침 밀양의 한정식집. 새벽 5시 이화수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손님상에 올릴 나물을 다듬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48의 나이에도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20해 넘게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경남 밀양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밀양 한정식은 화순이 혼자 힘으로 일궈낸 공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딸이 3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화순은 단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직도 이래? 잠옷 차림의 이수연이 부엌 문턱에 기대 섰습니다. 26 서울의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딸이었습니다. 화수는 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오늘 상견례잖아. 엄마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니? 수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요? 아니, 우리 수연이가 좋은 사람 만났는데 뭐가 긴장돼. 하지만 화순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레스토랑. 화순은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건물들, 세련된 간판들,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밀양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딸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어울리며 살아왔다는 걸 새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수연이 화순의 옷매를 매만졌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화수는 움츠러들었습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하얀 테이블보. 모든 게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약석에는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일어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지훈입니다. 화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수연이한테 말 많이 들었습니다. 지훈의 어머니 이윤정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품 핸드백과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점잖았습니다. 옆에 앉은 한 회장은 무표정하게 메뉴판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수는 포크를 드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주변 손님들은 다들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화하며 우아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이윤정이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디서 사세요? 경남 밀양입니다. 아, 시골이시네요. 무슨 일 하세요? 화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정식집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 20해 넘게 했습니다. 이윤정은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화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수연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지훈 오빠 부모님은 어떤 일 하세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사회봉사활동에. 이윤정이 덧붙였습니다. 봉사도 일종의 책임이에요. 사회 지도층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죠.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왜 자신을 작게 만드는 느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화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 우리 수연이 잘 부탁합니다. 착한 앤데 잘해 주이소. 잘해 주이소. 밀양 사투리가 섞인 그 한마디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윤정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역시 촌년 핏줄이네. 그 말은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화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윤정은 태연하게 냅킨을 개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에요. 하지만 그 목소리엔 분명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꾹 참았습니다. 딸을 위해서요.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돌아가는 길. 택시 안 화수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화순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더러운 촌년 핏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20해 넘게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딸을 키워온 인생. 단 한 번도 떳떳하지 않은 돈을 벌지 않았던 삶.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화수는 생각했습니다. 서울은 무서운 곳이구나. 그날 밤 밀양의 작은 집에서 화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욕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곧 반격의 칼날을 갈게 되리라는 것을. 상견례 이후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화수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나물을 다듬고 국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찾아왔고 그녀는 여전히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남은 부엌에서 화수는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촌년 핏줄.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혀 있었습니다. 수연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딸은 괜찮다는 말만 남기고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화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밤 10시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수는 앞치마를 벗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수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수연아. 무슨 일 있니? 엄마 지훈 오빠가 화순의 손이 굳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파혼하자고 했어요. 화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부모님이 반대하신대요. 이미 결정된 일이래요. 수연은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 오빠도 자기도 어쩔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화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목소리만은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내일 서울 갈게.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야. 엄마가 갈게. 화수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부엌 바닥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가슴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수연의 원룸. 화순이 문을 열었을 때 수연은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도 쳐져 있었습니다. 방 안은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수연아. 화수는 딸의 옆에 앉았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저 어떤 걸 잘못했을까요? 화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저 열심히 살았잖아요. 엄마한테 폐 안 끼치려고 장학금 받아서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들어갔잖아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지훈 오빠는 제가 좋다고 했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 한마디에 끝이래요. 이미 결정된 일이래요. 화수는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널 진짜 사랑했을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화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지켜주는 거야. 부모가 반대해도 세상이 반대해도 엄마,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한 게 딱 이만큼만이었던 거야. 수연은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동안 모녀의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수는 수연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딸은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화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지만 말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사람 어머니가 엄마를 무시했잖아요. 화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엄마가 좀 더 세련된 사람이었으면, 수연아. 화순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엄마는 부끄러운 사람 아니야. 하지만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 남 속이지 않았고 떳떳하지 못한 돈 한 푼 안 벌었어. 화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릴 무시한 건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그 사람들이 교만해서야.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무시당하며 사는 인생은 오늘로 끝이야. 수연이 잠든 후 화수는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빛들 속 어딘가에 한 회장 가족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화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는 뜨겁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싸울 방법을, 되갚을 방법을. 하지만 자신에겐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달 전 밀양에서 서울로 딸을 만나러 왔을 때였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본 장면. 양복 입은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검은 봉투를 건네는 모습. 그때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한 회장이었습니다. 화수는 가방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그날 무심코 찍었던 사진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호텔 로비 한 회장, 검은 봉투 받는 사람의 얼굴. 화수는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받는 사람의 명찰이 보였습니다. 강남구청 건축과장.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게 뭔가 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화순는 수연을 깨웠습니다. 엄마, 벌써 가요? 응. 가게 비울 수 없어. 수연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화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연아, 엄마 믿어도 되지? 응. 엄마가 꼭 지켜줄게. 우리 딸.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휴대폰 속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시작이야.
그녀는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밀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화수는 가게 일을 했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었습니다. 수연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딸은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수는 괜찮아진다고 위로했지만 자신도 밤마다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사진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화수는 법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이런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식당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 있으세요? 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님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을 다닌 단골이었습니다. 거짓말. 뭔가 있어 보여요. 화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부정부패 같은 거 신고하려면 어디에 해야 하나요? 교사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갑자기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글쎄요. 감사원이나 검찰에 신고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즘은 언론에 제보하는 게 더 빠르다던데요. 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님이 덧붙였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기자 하나 있긴 한데 필요하세요? 화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흘 후 부산의 한 카페. 화수는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혜석. 탐사보도 전문 기자라고 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제보하실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화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정혜석은 사진을 확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거 언제 찍으셨어요? 6달 전입니다. 서울 가서 딸 만나고 오는 길에 우연히 찍었어요. 장소는요? 강남 쪽 호텔 로비요. 정확한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정혜석은 사진 속 배경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호텔 이름 간판이 희미하게 보이네요. 이거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혜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 회장.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 그는 사진 속 다른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강남구청 건축과장. 재개발 허가권 가진 공무원이에요. 화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기 한 회장 회사가 강남에서 대규모 건축 허가를 받았어요. 절차상 문제가 많았는데도 통과됐죠. 당시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화수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혜석은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 회장 측 재개발 사업 허가 날짜가 이 사진 찍힌 날로부터 이틀 후예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죠. 화수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와 날짜들이 빼곡했지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왜 이걸 제보하려는 거예요? 화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정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그는 화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제보하시면 보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협박, 회유, 소송. 뭐든지 할 겁니다.
화수는 침묵했습니다. 그래도 하시겠어요. 화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딸이 그 집 아들이랑 결혼하려고 했어요. 정혜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화순이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그 집 부인이 저를 촌년 핏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는 건가요? 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정혜석은 잠시 화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재 시작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화수는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속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6달 전 아무 생각 없이 찍었던 사진. 그 안에 이런 의미가 숨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내가 이걸 정말 해도 되는 걸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혜석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보복 협박 소송. 그 모든 게 자신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딸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수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그저 참고 사는 인생. 그런 삶을 딸에게 물려줄 순 없었습니다. 화수는 휴대폰을 꺼내 정혜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화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정혜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추가 증거 확보했습니다. 화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정혜석이 말을 이었습니다. 호텔 CCTV 확인했고 당시 만난 사람들 진술도 받았어요. 구청 내부 문서도 입수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기사 나갑니다. 화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죠? 화수는 대답했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화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면으로 맞설 것입니다. 화수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어. 그리고 그 확신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기사가 터졌습니다. 화수는 새벽부터 휴대폰을 켜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혜석은 오늘 오전 6시에 기사가 나간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7시. 이미 세상에 공개됐을 것입니다. 화수는 천천히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화면 상단에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강남 재개발 비리 의혹 한 회장 구청 간부의 금품 전달 정황. 화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진, 증언, 내부 문서.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나라냐. 재벌들 다 이 모양이지. 구청 공무원도 같이 처벌해야 한다. 화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화순 씨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저는 한 회장 측 변호사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하십니까? 화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최근 언론에 제보하신 내용 사실과 다릅니다. 사진은 조작 가능하고 정황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화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 아닌가요? 이화순 씨, 이 일 계속 진행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자한테 연락해서 기사 내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싫습니다. 이화순 씨, 지금 화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검찰 조사를 하러 화수는 부산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정혜석이 동행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사실은 좁고 답답했습니다. 검사는 무표정하게 질문했습니다. 사진 촬영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화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딸 만나러 서울 갔다가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그냥 풍경 찍는다고 찍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사람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 회장을 개인적으로 아십니까? 딸이 그 집 아들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파혼당했습니다. 검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 제보가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건가요? 화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한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정의요? 잘못한 사람이 벌받는 게 정의 아닙니까? 검사는 잠시 화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 협조 감사합니다. 사흘 후 한 회장이 구속되었다는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 회장구청 건축과장 구속영장 발부. 화수는 TV를 켰습니다. 한 회장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봤어요? 응. 봤어. 엄마가 해낸 거예요. 화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기쁨도 안도도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저 지켜줘서. 그리고 정의가 뭔지 보여줘서. 화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윤정이 들어섰습니다. 화수는 손을 멈췄습니다. 이윤정은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윤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구속되고 회사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잘렸고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래서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이윤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화순 씨, 제발. 일어나라고요. 이윤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화순이 말했습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당신이 뭐라고 했죠? 이윤정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촌년 핏줄이라고 했어요. 더럽다고 했죠. 죄송합니다. 화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한 일은 범죄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촌년입니다. 밀양에서 식당 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정직하게 살았어요. 남 속이지 않았고 떳떳하지 못한 돈 한 푼 안 벌었습니다. 화순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당신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부정직하게 살았어요. 이제 누가 더러운지 세상이 판단할 겁니다. 이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 한지훈입니다. 화순은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머님 아니 이화순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수연 씨한테도 사과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받네요.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화순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수연이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고 한지훈 씨, 내 진짜 사랑했으면 끝까지 지켰어야죠. 부모 말 한마디에 포기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화순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엄마, 지훈 오빠한테 전화 왔어요. 알아? 엄마한테도 왔어. 만나야 할까요? 화순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수연아, 그건 내가 결정해. 엄마는 뭐라 안 할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 엄마 생각엔 진짜 후회하는 사람은 전화로 사과 안 해. 직접 찾아와. 수연은 웃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 화순도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아, 응, 우리 이겼어. 응. 우리 이겼어요, 엄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전화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순은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대단하세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화순은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가슴속은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화순은 느꼈습니다. 나는 부끄럽지 않아. 그리고 그 확신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3개월 후 봄, 밀양시장 골목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밀양한 정식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인데도 예약 손님들이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화순은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며 웃었습니다. 손님 많이 오시네요, 엄마. 수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습니다. 서울 회사를 그만두고 밀양으로 내려온 지 2달째였습니다. 그러게. 요즘 바빠 죽겠어. 좋은 일이잖아요. 화수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연아, 후회 안 해? 서울 생활 접고 여기 온 거.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엄마 옆이 제일 편해요. 화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사장님, 저 서울에서 왔어요. TV에서 보고 꼭 와보고 싶었어요. 젊은 여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여성인권센터 상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야기 듣고 용기 얻었어요.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장님 이야기 많이 해드려요. 화수는 손을 저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권력 앞에서 굴하지 않고 정의를 지키셨잖아요. 화수는 겸연쩍게 웃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음식도 정말 맛있어요? 이게 진짜 정직한 맛이구나 싶어요? 감사합니다. 화수는 손님들에게 인사하며 홀을 나왔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정혜석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화수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밥 드셨어요? 아직이요. 사장님 음식 먹으러 왔습니다. 정혜석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화순이 정성스럽게 차린 한정식을 내왔습니다. 사장님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요? 한 회장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받았습니다. 구청 건축과장도 3년. 화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거. 정혜석은 신문을 꺼냈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부패 고발한 밀양 식당 주인 올해 용기 있는 시민상 수상. 화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다음 주 서울에서 시상식이 있어요. 꼭 오셔야 합니다. 화수는 신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상을 받는다고요? 당연하죠. 사장님이 없었으면 그 부패는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흐르고 화수는 수연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시상식장은 화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이화순 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회자의 호명에 화수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시장이 상패를 건넸습니다. 이화순 씨의 용기가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밀양에서 식당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더럽다고도 했죠.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남 속이지 않았고 떳떳하지 못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화수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출신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사람을 만듭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화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상식 후 복도에서 수연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 떨었는데. 아니에요. 전혀 안 떨려 보였어요. 진짜 당당했어요. 화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화순과 수연은 놀라서 멈췄습니다. 지우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연 씨,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비겁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하고 싶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 씨가 부러워요. 이렇게 멋진 어머니가 계셔서. 수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화순도 딸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만 따르며 살았어요. 제 생각이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화수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한지훈 씨, 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됐습니다. 앞으로 당당하게 사세요. 지훈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저녁 밀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 화순과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지훈 오빠 봐도 괜찮았어요? 응. 괜찮았어. 저는요, 아무 느낌 안 들었어요. 화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됐어.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순이 말했습니다. 수연아. 응. 엄마가 자랑스러워? 수연은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요. 화순도 웃었습니다. 한 달 후 밀양한 정식. 가게 간판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정직한 밥상 밀양한 정식. 화수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연신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찾아왔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은 정말 다르네요. 진심이 느껴져요. 화수는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이 빠진 가게에서 화순과 수연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힘들지 않아요? 아니, 전혀. 화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양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수연아, 엄마 이제 부끄럽지 않아. 응. 저도요. 화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밀양 촌년이야. 하지만 누구보다 깨끗한 촌년이지. 수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우리는 당당한 촌년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밀양의 봄바람처럼 따뜻하고 상쾌했습니다. 밀양한 정식은 정직한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화수는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확장했습니다. 정직한 재료, 정직한 요리, 정직한 마음. 그것이 그들의 원칙이었습니다. 한 회장 일가는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화수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법이 판단했고 정의가 승리했으니까요. 밀양의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정의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수는 매일 아침 당당하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직한 밥상입니다. 그 목소리는 누구보다 힘차고 떳떳했습니다.